화이팅! 안녕하세요. 908명 유튜버 정사장입니다. 앞으로는 인사드릴 때 현재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이 채널을 꾸려나가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부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틈틈이 들어오던 질문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업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구매 대행도 좋지만 쿠팡 이츠, 유튜버, 배민 플래시, 쿠팡 플렉스, 대리운전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부업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한 내용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대행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 개인 판매자라는 게 있어요. 월 매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월 판매 매출이 100만원이라면은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2~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유럽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잘만 세팅을 하면 2~30만원은 금방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부업을 이왕 하기로 시작하셨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쟁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을 때 지금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 사업자 등록이 통보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뭐 일일이 찾아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거를 갖다가 알 수는 없고, 저도 한 회사의 대표이다 보니까 제 직원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요거를 갖다가 직원분께 발급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떼오지 않는 이상은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진행할 때 직원분들 필수 서류에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갖다가 직원분께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부업을 진행하면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사업상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직장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을 갖다가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직장으로 사업소득에 관한 통보는 따로 오지가 않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직장에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직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기업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내부 규칙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바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닌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5조에는 직업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장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는 당연히 이 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겸업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부업을 시작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직장에서 소송이 들어와도 이거는 승소하게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 부업이 진짜 부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내에 겸직을 한다거나 회사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을 갖다가 부업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헌법으로 커버를 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채널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생각을 하실 거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직장도 중요한 돈벌이이기 때문에 맨날 첫날 퇴사하고 싶지만 퇴사할 수 없는 소중한 돈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분께 부업을 하겠다는 허가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친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직장은 신경도 안 쓰고 부업을 하니마니 정신이 딴 데 팔려있니 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은 별명이 정부업이나 김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몰래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고 부업을 막 시작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과세 대상의 금액이 상한선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2년 올해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으시는 소득이 524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24만 원 이상인 경우보다 더 적은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데요.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이 524만 원이 이상이 되어버리면 524만 원의 9%인 47만 원 가량을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연금을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뭐 설명드린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실제로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직장에다가 금액 변동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구나, 요거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물론 추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통보받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해명을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에 말할 짬도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가족 명의로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부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카드 결제를 통한 발주, 스마트 스토어 가입, 계좌 송금, 사업자 등록, 모든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가족 명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실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명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만 잘하면은 관계는 없지만 부업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스템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당장에 카드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지출 증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카드사에서 모든 내역을 다 뽑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쭉쭉쭉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편한데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홈택스 사용해가지고 카드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가족 명의가 아니라 지인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이거는 소명의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업에 있어서도 활짝 열려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참 똑똑하기 때문에 법이 얼른 개정돼가지고 많은 일들을 겸직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31살의 넋두리였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정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